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CJB 뉴스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방역당국이 수차례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해오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70대 여성인데요. 방역당국은 이 여성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 여성으로부터 주간보호센터 연쇄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 127번, 청주 59번 확진자인 70대 여성 A씨가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집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수차례 받았으나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한 채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8일 시어머니가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A씨의 시어머니는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로 이 주간보호센터에선 시어머니를 포함해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A씨로부터 주간보호센터 연쇄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에 관련 확진자들 연관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감염이 59번 확진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지역 내 N차 감염이 확산하자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층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선 노인보호센터와 요양시설 등의 외부인 출입과 보호자 면회가 금지되고 시설 종사자는 타 지역 이동과 종교활동, 다중시설 방문 등이 제한됩니다. 또 목욕탕과 사우나 등에선 새신사 등의 신체 접촉 행위와 야간 영업이 금지되고 보험업 분야는 대면 방문 영업이 모두 금지됩니다. 취약시설 및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N차 감염 확산으로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소를 가리지 않죠. 타 시도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 여겼던 관공서도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곳,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산하기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김해시청 본청사와 별관, 시의회 건물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태풍 바비에 대비한 최소 인력만 남는 등 사실상 모든 행정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최근 청와대 사랑채와 국회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정 공백이 커지자 충북의 관공서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주 차량 등록 사업소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해 청주 관공서 중 가장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민원인과 직원들 사이에 비말 방지용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더라도 창구를 넘어 몸을 가까이 하는 등 대면 접촉이 많아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스크를 코에 걸치거나 턱에 걸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불안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 2명이 이곳을 방문해 이들을 응대한 직원 2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주뿐 아니라 전국의 차량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한시라도 멈출 수 없기에 방역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민원인 간 직원 간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예방을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행정 공백이 생기면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기관과 시민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충주 초등생 남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 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학교는 남매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인근의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중학교 2곳 등 모두 7곳으로 이들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달 초 폭우 피해가 집중된 곳이 소하천과 세천으로도 불리는 실개천인데요. 관리 책임을 시군에 넘기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 수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산척과 엄정을 지나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송강천입니다. 이달 초 폭우에 유실된 제방을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복구를 해놓았습니다. 송강천은 충청북도가 충주시의 관리를 위임한 지방하천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송강천으로 합류하는 모든 소하천 역시 관리 책임을 충주시가 떠안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길을 닦고 해놓은 것이 한 20-3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자체 재정으로 꾸준히 해서 또 보충해서 20-30년 동안 한 일을 하루 저녁에 다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정부 지원 없이 1년에 수천만 원씩 20여 년을 정비한 재해 예방 시설이 이번 폭우로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을 찾아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하천하고 이걸 또 지방에다 또 이양을 시켜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러지 말고 그걸 국가가 가져가라. 그래서 국가에서 뭘 집중적으로 세천하고 소하천하라 했더니 지방하천과 소하천 그리고 이른바 세천의 관리를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그 지원을 해달라. 지방 이양 사업으로 주지 말고 권한을 국가로 이양해서 국가에서 돈을 줘라. 도내 시군이 관리 책임을 떠안고 있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길이는 서울과 부산을 6번 넘게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영동경찰서는 영동군이 실시한 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지원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마을 이장 3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군이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 군의원이 개입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수건 사업인 용산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 고시했고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산단 조성이 추진됩니다. 용산산업단지는 음성읍 읍내리와 용산리 일대 10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식료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제조업, 미래 자동차 부품 업종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도내 철새 도래지의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구간이 다음 달부터 4곳에서 13곳으로 확대됩니다.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증가하고 국내 철새 이동 경로인 몽골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호천 6곳과 보강천 3곳, 무심천 2곳, 백곡지 2곳 등으로 이들 지역은 최근 5년 이내에 AI 항원이 검출됐거나 조류 사용 농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영동 33.6도, 청주 33.2도까지 올라가는 등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4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청주와 보은, 옥천 등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